총님 지난 바다의 날 기념식에서 예, 뵙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뵈니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바쁘신 와중에 그때 그제까지 오셔서 우리 조선소도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 예. 대한민국 조선 산업 미래 총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재는 여러 가지로 조건이라든가 상황이 좋습니다만은 또 조선업의 특성이 워낙 세계 경제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늘 긴장을 하고 또 세계 조선업에서 한국 이 갖는 위치 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또 연구 개발에 투자를 또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조선업은 현재까지도 우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자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국가 핵심 산업인 조선 산업을 인위적으로 재편하는 정부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1월 31일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조선 산업을 빅3에서 빅2로 재편하겠다고 기습적으로 대우조선 매각을 발표했습니다. 총님 아시죠? 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빅3 체제는 과당 경쟁, 중복 투자 등 문제가 많으므로 빅2로 재편해야 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총님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뭐 업계 상황을 정확한 모릅니다만 아마 2016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업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때 경험이 반영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사실은 세계 조선시장의 발주량도 줄였지만 그때 우리 한국 조선이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또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투자도 많이 했고요.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이 3사 체제가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맥킨지 보고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무렵에 저도 재정위원회에서 제 보고서가 돌았었습니다. 예. 총리 말씀처럼 2019년도 우리 그 이동걸 회장 발언은 아마 이 맥킨지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맥킨지 보고서 반대로만 하면 성공한다. 이런 유행했던 말 아시죠? 언론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가 있었습니다. 지금 봐도 오류투성입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조선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맥킨지 보고서는 그때 상황을 과당 경쟁, 중복 투자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산업은행장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조선 산업이 최고 불황기였습니다. 만약에 총리께서 조선업을 경영을 하신다면 그 불황기 때 우리 노동자들 해고하겠습니까? 아니면 저가라도 수주하겠습니까? 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결국은 어디에 더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더 잘 유지하는 게 더 미래를 위한 훌륭한 투자다 대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우선은 급할 때니까 우선은 해고를 하고 또 몸집을 줄여서 버텨보자는 분도 있을 거고 뭐 그건 좀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우리 조선 경영하시는 분들은 저가 수주라도 해서 우리 노동자들 해고 안 하고 좀 버텨가 보자 해서 그렇게 만든 상황을 맥킨지 보고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인 오류화 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산업은행 회장이 그대로 따라갔던 게 2019년 1월 31일 날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요, 총리님 2년 이상 지금 일감이 쌓여 있어가지고 저가 수주, 과당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중복 투자 지적도 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 국내 조선 3사 수주량이 얼마쯤 되나요? 혹시 아십니까? 2019년도에 우리 발표한 거대.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되니까 보니까 약 한 천만 톤인가요? 이게 단위가? 천만 CGT. 천만 CTU. 예, 그 정도 되는 거. 2019년이 제일 최근에, 2018년이 최근에 제일 좋았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한 1,000만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네요. 예. 그런데 우리 생산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생산 능력까지는 제가 좀 잘 1,030만 CGT입니다. 예. 2019년만 해도 수주량하고 생산 능력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절대 이게 중복 투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대우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을 하면 이게 빅2가 되는 겁니까?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외형은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주십시오. 5년 평균 매출 규모를 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25조 원이고 삼성중공업은 7조 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빅2가 됩니까? 슈퍼 빅원 아닙니까?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수치로만 보면 의원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슈퍼 빅원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조선산업 생태계가 쑥대밭이 될 것 같은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선업의 그런 어떤 독특한 뭐 거기도 그 나름대로 고용과 노동의 문화가 있을 테니까 함부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됐을 때 아마 시장 독점의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이 제시한 이 수치가 맞다면 수치 맞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2019년 1월 31일 매각 발표할 때 정부는 현대중공업과 MOU를 미리 체결해 놓고 삼성중공업에 좀 참여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공정하다 보십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전혀 이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에도 제안을 했고 삼성은 그러니까 MOU 미리 체결해 놓고 삼성에 제안을 했는데 이거 삼성 보고 너 눈치껏 빠지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하다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 이건 나중에 분명히 조사를 해보면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사실입니다, 총님.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는요, MB 정부 때입니다. 산업은행이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대우조선 매각 추진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때하고는 사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세계 조선 업황도 좋았고요. 또 그 무렵에는 아마 IMF를 맞아서 대우그룹 자체가 분해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때는 아마 조금 업황도 좋았지만 그때는 아마 대우그룹 대우조선 자체의 새 주인을 찾는 것이 또 그만큼 급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개를 하고 지금은 비공개를 한 겁니다. 그때하고 차이가 공개하고 비공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가 인수한 금액 혹시 아십니까? 인수하려고 했던 금액 모르지만 결국 하나는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지만 6조 3천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현대중공업 자기 돈 2,500억밖에 투자 안 됩니다.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의원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이게 조금 믿기가 힘든데요. 만약 그런 조건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 자체도 사실은 제한 경쟁을 시키면서 흉내만 냈다는 이야기인데 수익 계약이죠. 거의 수익 계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업이라는 게 워낙 어느 정도 자본이 없는 회사는 덤빌 수가 없는 업종의 특성이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또 빅3끼리가 서로 치고받고 하기에는 세계 조선시장 내에 한국의 조선의 위치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혹시 뭐 이런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아까 네. 2016년도에 일시적인 현상이다. 과당 경쟁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대우조선의 유행 자산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3조 5천억이 넘습니다. 2,500억이면 건물가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거의 종합선물 세트급인데 이거 과연 경제 논리 맞습니까? 아니면 혹시 시중에 떠도는 믿기 힘든 말인데 정치적인 뭔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리님? 요즘 뭐 그런 정치적인 논리로 이런 걸 결정할 만큼 그렇게 대범한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의원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정말 최악의 불황기 때 상황을 일반화해서 빅2 재편을 하는 사이에 총님 이미 세계 조선 산업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내년까지 신조 발주량이 50% 이상 증가한 연평균 3,100만 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2031년까지 연평균 발주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천만 CGT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부터 최소 10년간 세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라이벌 경쟁국은 오히려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총님 혹시 입에 알고 계십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총님 입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 일본에서 만든 화물선입니다. 운항 도중에 두동강이 나서 일본 조선업의 신뢰도가 현저하게 추락했습니다. 예, 총님 다음 사진. 총님 입에는 혹시 아십니까? 예, 이번에 지난번에 예, 그렇죠.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배. 예, 입에도 일본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총님 입에는 아십니까? 중국에서 만든 LNG 선인데요. 네. 몇 달째 바다에 멈춰서서 폐선됐습니다. 중국 조선업 신뢰도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LNG 선을 보면 2020년에 일본이 0척, 중국이 6척, 우리가 46척을 수주했습니다. 지금 보신 이유들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조선업은 지금 초호황기에 경쟁국은 부진하고 더블 찬스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노를 꺾고 있습니다.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뭐 판단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동안 또 정부가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결정을 했을 텐데 제가 쉽사리 그 문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메카가 된 이유는 조선 기자재 업체에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에 1,200개 업체에 약 10만 명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이 기자재 업체들이 대우, 삼성, 그 한국조선해양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창원에 있는 HSD 엔진은 전체 매출 60%를 대우조선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협력업체만 한 300여 개의 직원수가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조선해양에는 엔진사업본부가 있습니다. 합병되면 저 회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의원님뿐 아니라 그래서 거제나 경남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걱정을 해서 두 기업을 합병을 하더라도 그런 어떤 공급망 자체를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훼손시키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까지 해서 그걸 같이 인수 조건에다 뭐 넣게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기업 경쟁까지 언제까지 창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생태계 자체가 또 거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그렇게 현대가 자신들의 그냥 주 생산 기지만 고집하지 못하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고급 인력들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조선업이 모처럼 맞은 이 화랑의 시기에 한번 오히려 탄탄한 어떤 세계적인 공급망에서 우리들의 입지를 다지고 또 좋은 인력들을 계속 키워낼 수 있는지 이런 거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총님 지금 EU에서 한국조선해양하고 대우조선 간 기업 결합 심사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작년 6월 달에 EU 집행위는 기업 결합 중단 심사 보고서를 한국조선해양 측에 이미 통보했습니다.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까지는 모르고 지금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 한국조선해양 측이 EU가 요구하는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U가 어떤 해소 방안을 두겠습니까? 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독과점 해소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LNG 기술을 타국이나 타사에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EU가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독과점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한국조선해양이 EU에다가 전문가들이 제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총리님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기술적인 부분과 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데 말도 안 되고요. 또 다음 대우조선 LNG 생산시설 축소나 독거 축소 운영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현재 잠재력을 죽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뭐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겠네요. 말도 안 되죠. 예. 다음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 인수 후에 독과점 회피를 위해 일부 업체를 분리 매각해야 한다. 이거 어떻습니까?
그럴 바에야 뭐 현재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 다음 LNG선 시장 점유율 제한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에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글로벌에서 이야기입니까?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에서 이것도 아까 의원님이 제시한 대로 세계 LNG선 발주 시장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한다면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성과 인상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독점에 따른 아마 안전 조치라고 마련한 것 같은데 이것도 기업에서는 받기 어렵겠습니다. 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네. 그럼 저기 LNG 사물창이라는 게 프랑스 GTT 회사의 매출액 지난번에 총리님 아시다시피 5% 지급하고 하면 이게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과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따져봤는데 이게 독과점 이런 걸 저 조건을 내면 어떻게 보면 나라 팔아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어떤 해소 방안도 충족하는 게 할 수 없다면은 이후 기업 결합 심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의원 전문적인 판단을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또 실제 일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방금 하는 이런 조건을까지 걸고 뭐 현대중공업이 이런 조건까지 걸고는 그건 너무 말하자면 우리 조선업의 장래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라는 점 판단입니다만. 공정위도 아직까지 한 번도 심사 안 했는데 심각한 징역이라고 보여지고요. 총님 대우조선 매각 기한이 언젠가 혹시 아십니까? 내가 계약 날짜를 말씀하십니까? 매각 기한 예, 언제까지 매각하겠다. 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 금년 6월 말까지인데요. 예. 2번 연장했습니다. 이제 하루속히 무산 선언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막바지 여러 가지 뭐 두 기업 간에 여러 가지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또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또 산업은행이 아마 주 채권은행으로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또 그림이 있을 테니까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세월만 넘기다 보니 부산 경남 시민 대우조선만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주가 팔릴 기업에 물건 맡기겠습니까? 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